다음으로는 이유림님 팀의 Make Sure 장애인 맞춤복 제작 및 수선 서비스에 관련된 발표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맞춤복 제작 및 수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이크쇼의 대표 이유림입니다. 패션권, 앞에 패션이 붙었다고 하면은 왠지 이렇게 특이하고 거창한 권리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패션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편한 옷, 취향에 맞는 옷, 상황에 맞는 옷, 이쁜 옷, 기성복,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옷인 입고 싶은 옷을 입을 권리입니다. 비장애인에겐 너무 당연한 이 패션권, 이 당연함을 저희 메이크슈어가 만듭니다. 장애인의 패션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성복의 불편함을 경험해본 장애인은 모두 그런 경험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패션을 권리로 인지하고 있는지를 여쭤봤을 때는 15%만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기성복을 입는 불편함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패션권의 차별이라고 인지하고 있지 않은 장애인이 85%에 달했습니다. 기존의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장애인이 직접 수선 서비스를 찾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해결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문제점은 매장의 접근성, 가격, 기술자의 태도 등이 있습니다. 혹은 직접 수선을 합니다. 그러면 핏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수선이 용이한 옷을 구매하게 된다고 합니다. 장애인 기성복 업체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아니면은 발달 장애가 있는 청소년 등 특정 장애 유형을 위한 기성복을 판매합니다. 혹은 재구매가 불가능한 일회성 시즌의 상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바로 장애인 패션권 차별입니다. 저희 메이크쇼는 다르게 접근합니다. 저희는 장애인에게 장애는 복합적인 개념의 집합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합적인 영역들의 특성들이 합해져서 장애를 구성하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을 접목시킨 제품이 필요합니다. Persons with Disabilities입니다. People이 아닙니다. 장애인은 집단이 아닌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진 개인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같은 장애 유형이라도 개인에 따라서 다른 제품과 서비스를 원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결론은 장애인의 옷은 기성복화가 불가능하다입니다. 저희의 해결 방식은 바로 맞춤 수선 서비스입니다. 기존이 장애인 옷의 기성복화라면 저희는 기성복의 장애인 특화 수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가격과 디자인의 옷을 고를 수 있습니다. 나의 장애에 맞게 수선한 기성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수선 서비스의 절차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계적인 상담입니다. 비장애인 맞춤복 매장에서는 주로 신체 치수만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양한 정보와 생활 습관까지 파악을 합니다. 맞춤 패턴을 개발합니다. 심층 상담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가분과 수정을 반복하면서 개인에게 딱 맞는 맞춤 패턴을 개발합니다. 맞춤 패턴을 개발하면은 이렇게 맞춤복 제작과 맞춤 수선 서비스로 모두 응용이 가능합니다. 신체의 치수만 가지고 수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성인 수선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저희 메이크쇼어의 창업 아이템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장애인의 맞춤복 제작과 수선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두 집단이 모두 패션권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콘텐츠들과 플랫폼을 구축하여 패션권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패션업계의 사회공헌이 굉장히 소극적인 형태입니다. 저희의 맞춤 수선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하여 패션업계의 사회공헌의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B2C, B2B, B2G를 모두 해보는 것이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 계획입니다. 저희의 수익 창출 구조는 먼저 저희는 맞춤 패턴 개발 비용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에 회원제를 가입한 후부터는 비장애인 수선 서비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패션 업체들과 라이센싱 계약을 맺어서 수익을 창출할 것이고요. 정부 기관과의 공익사업 계약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치면은 장애 학생의 교복을 수선하는 사업, 구직 중인 중증 장애인들의 면접 정장을 제작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고객을 모집하면서 시장을 진출하고,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모집한 고객을 개인 회원으로 바꾸고 정부 지원 사업으로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모두 콘텐츠화하고 플랫폼을 구축하고 강화시킨 다음에 패션 업체의 사회공헌을 대행하고 홍보하는 단계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희의 성장 가능성입니다. Adaptive Clothing Market이라고 있습니다. 2026년도까지 500조 원의 시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외, 국내 다 합해서 저희와 같은 서비스 시스템으로 공략하는 기업은 아직 없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가 예산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장애인에게 의복이 자립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의 서비스와 제품으로 저희가 증명을 하면서 성장하겠습니다. ESG, 패션업계 ESG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맞춤 수선 서비스를 접목한다면 장애인을 고객으로 포용하는 ESG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당연함이 가져올 가치입니다. 장애인의 패션권 저희가 신장시킵니다. 옷을 통한 자아 효능감 상승시키고 노동권 강화까지 저희는 사회적 가치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노동권의 강화는 경제적인 가치로도 볼 수 있습니다. 패션업계의 보여주기식 사회공헌에서 이제는 효율적인 사회공헌으로 유도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의 신체 데이터에 대한 베이스가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저희 메이크쇼의 회원 정보 수집을 꾸준히 한다면 Adaptive Fashion Market에서 굉장히 탐내하는 경제적인 가치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장애인 의복 서비스 시스템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메이크쇼를 통해서 이런 지속이 가능한 의복 서비스 시스템을 경제적인 가치로 저희는 끌어올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당연한을 만들어주는 팀원들입니다. 저희는 외주 용역으로 샘플사와 패턴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는 대량 생산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장 기능사인 제가 직접 사업의 구축 라인을 구축을 했고 제가 핸들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확장을 늘 대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메이크쇼 당연함을 만듭니다. 꼭 거창한 기술만이 당연함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실과 바늘만 있어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저희 메이크쇼가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 응원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칭 잘 들어봤습니다. 심사위원님들께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요. 그 장애인 지원에 대한 그 부문이 이제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이제 그 양장 패션 디자인 쪽 전공을 하셔서 이쪽에 아이디어를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 아이디어를 내셨던 어떤 결정적인 어떤 동기가 있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금 상당히 이제 이게 아이디어만 그친 게 아니라 실현 단계까지 이제 접어들어서 지금 진행이 된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아까 패션 업계하고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좀 이제 시장성 그거를 좀 확대 해석하려고 써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세부적인 뭐 전략이라든지 지금 진행되고 있었던 게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사회복지 계열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뭐 우연히 유튜브를 보면서 이 의복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구나. 정말 뭐 대단한 기술, 신약만이 누군가에게 눈물을 흘릴 정도로 기쁨을 주지 않고 이렇게 맞는 옷을 찾았을 때 그런 기쁨, 이런 거를 보면서 굉장히 이 분야가 정말 우선 제가 이쁜 옷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살리면서 장애인들과 함께 포용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를 고민하던 터에 이런 아이디어를 얻게 돼서 양장 기능사를 제가 직접 따면서 어떤 식으로 이런 생산 라인을 구축해야 될지 이런 걸 공부하면서 제가 그 길을 작년부터 들어섰던 거였고요. 저희가 아직 아이디어 단계입니다. 이런 아이디어 단계로 나가고 싶다라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보여드린 거지 아직 그렇게 실현을 하고 있는 거는 하나도
없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클라우드 펀딩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에 계신 구직자들, 훈련생들의 면접 정장을 제작을 해주고, 리워드 상품으로는 그 직업 재활 시설의 제품을 한번 기획을 해서 클라우드 펀딩을 진행해 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현재 이제 직업 재활 시설을 찾고 있는 그 정도의 단계입니다. 네. 그 기술을 접목한 부분이 있나요? 기술 되게 저희 비장애인의 신체는 사실 센치가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식이 있습니다. 뭐 허리가 어느 정도면은 뭐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식으로 공식이 나와서 굉장히 손쉽게 이제 한 벌을 만들 수 있는데, 장애인의 옷은 우선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척추가 너무 짧고 어떤 분은 어깨가 너무 넓고, 그러면은 그런 분은 입체 패턴이라고 해서 이렇게 광목천을 대서 하나하나 따가지고 이제 패턴을 짜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끊임없이 가봉과 수정을 거치면서 이제 해야 하는데, 저희는 사실 그것도 다 패턴을 개발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하나 다 발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기능성 수선 이런 것도 어떤 분은 이렇게 팔의 근육이 너무 약해서 코트 입는 게 어려운 분도 계시거든요. 모직 코트 같은 게 너무 힘들다. 그럼 그런 분을 위해서는 저희가 팔 부분에는 같은 색상과 같은 재질로 보이지만 훨씬 얇은 원단이 있는 옷을 한번 갖고 와서 수선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을 위한 기술 개발이 다 들어간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방문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 장소? 지금은 저희가 굉장히 영세한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을 하거나 방문을 해가지고 직접 측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사업 아이디어는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은데, 앞선 심사위원 질문 주셨듯이 기술적인 부분이 없으면은 이 사업을 어떤 약간 좀 부각시키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장애 뭐 맞춤형 신체 뭐 측정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스캐닝이라든지 뭐 의복압 측정이라든지 뭐 이런 약간 좀 기술 파트랑 조금 한번 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은 이제 결국에는 이거는 수선 서비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선 서비스인데 패션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정부의 국민 세금으로 이제 지원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제 그리고 결국에는 장애인분들이 자기한테 맞는 옷 수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패션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하고 다르게 다 방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는 노동 집약적인 서비스밖에 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얼마만큼 그 수선을 하는 인력이 많이 확보되고 그 소비자가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비즈니스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확장성 측면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저희는 사실 B2C는 저희가 수익의 요소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은 오히려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단계고, 저희가 가장 주력을 하고 싶은 것은 특정 브랜드들과의 이제 사회적 공헌을 이제 계약을 맺으면서 H&M이라고 하면은 H&M의 옷 중에서 입고 싶은 것을 저희 고객들이 이제 선택을 하면은 H&M에게 저희가 홍보비를 받고 그런 걸 대행해주고 저희 플랫폼에서 그런 걸 홍보해주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한 번에 수선을 한다면은 그 분은 저희가 비대면으로도 수선이 가능합니다. 모든 정보를 저희가 가질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수선만 하면은 이제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노동을 아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B2C로 얻어야 하는 수익 창출은 보여드렸다시피 패션 업계와의 B2B로 창출을 하고자 합니다. 예. 저는 질문보다는 방금 이제 심사위원님들 얘기하신 그 질문 들으면서 든 생각인데, 사실 이제 뭐 굉장히 어려운 기술을 막 이렇게 하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은 이제 티셔츠 딜리버리 서비스라든지 뭐 이제 온라인으로도 이제 일반적으로 옷을 구매하고 뭐 구두를 구매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앱들 보면은 다
자기 치수 측정해가지고 그냥 앱에 넣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자기가 측정했는데 또 이제 온 옷이 맞지 않으면 다시 이제 어떤 부분이 맞지 않는지 이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피드백을 돌림으로써 충분히 그런 서비스들이 지금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 하시는 이런 뭐 맞춤 제작이나 맞춤 수선 같은 것도 사실은 뭐 이제 성장이 다 끝난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측정하면 그거 가지고서는 말씀하신 대로 아까 데이터베이스화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특허를 먼저 내시기를 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사업을 하시는데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딱 잘 됐는데 이게 특허로 보호가 안 돼 있다고 하면 또 다른 더 큰 업체들 말씀하신 대로 뭐 H&M이나 그런 데서 그냥 해버리면은 이제 보호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조언 감사합니다. 네. 특허라는 게 이제 BM 특허라 그래서 꼭 완전히 기술적으로 고도화되지 않은 것들도 출원이 가능해서 되게 좋은 조언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유림님의 Make Sure 장애인 맞춤복 제작 및 수선 서비스 발표 답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